미러리스의 야경 촬영의 권장 설정에 대한 그 셔터 속도가 있어요. B를 찍을 건데요. 들고 찍을 거니까요. 셔터 속도를 FV에서 일단 30프레임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0프레임쇼. 조리개는 5.0. ISO는 5.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것도 얘기를 조금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0분의 1초. 30초가 아니에요. 30분의 1초예요. 자, 30분의 1초를 놓고 찍어보겠습니다. 같이 네, 오토 해놨기 때문에 막 순간순간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돼 있죠. 어두우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자, 됐나요? 네. 네. 자, 30분의 1초. 왜 30분의 1초를 놨죠, 우리가? 셔터 속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사진 잘 찍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떠들기 시작한다. 네, 한 장, 두 장 하다 보면은 이 사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을 알고 있으면은 좀 그래도 밀리진 않아요. 자, 30분의 1초. 우리가 그 권장 셔터 속도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들고 찍었을 때 제일 적합한 셔터 속도가 30분의 1초예요. 우리가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고속샷 따잖아요. 근데 15분의 1초는 뭐죠? 저속샷 따. 15분의 1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고 정상적으로 찍는 사람이 그냥 제가 느낌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명 중에 1명이 있기 어려워요. 사진을 찍으면 15분의 1초 다 흔들려서 거의 흔들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나 30분의 1초는요 거의 10이면 9은 안 흔들리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야경 촬영을 들고 찍을 거예요. 네, 들고 찍는 최저 속도, 안전한 셔터 속도 30분의 1초다. 자, 그리고 조리개는 왜 5.0 올랐을까요? 조리개가.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조리개가 완전 개방했을 때 하고 완전 오므라졌을 때 하고 완전 오므라졌을 때 해상력보다 완전 개방된 상태 해상력보다 렌즈 성능상 최고의 해상력이 나올 수 있는 중간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왜? 특히나 야경 촬영 같은 경우는 조도가 낮아요. 그리고 켈빈도도 낮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의 성능에서 제일 좋은 정도를 찾아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을 택했어요. 자, 한 번씩 이렇게 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잠깐 배를 끄고 모니터 쪽을 한번 찍어볼게요. 모니터 쪽을. 자, 중도해보고요. 자, 촬영을 하셨으면요, 플레이에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뭐만 건들면 되냐면요. 자, 한번 보셨나요? 보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조명 상황에 따라 완, 투 스탑은 저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조금 일반인들 얘기고요.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고요. 플러스 쪽으로 가는 그 기둥 걸어요. 야경에서. 마이너스로 해서 한 1 정도, 이 정도 사이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플레이에서 내가 찍은 사진들을 이제 골고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마이너스 1과 2와 정상과 플러스 2이 있는데요. 거의 이 4장 중에서 야경 촬영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에서는요,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지냐면요,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표현이 나와요. 자, 플러스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되냐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리 밑에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는 사진이 안 나오겠다 싶었던 부분까지 묘사가 돼서 나와요. 내가 촬영하는 조건이 어떠한 조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라켓팅만, 이걸 우리가 지금 한 거를 브라켓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켓팅만 한 3장, 4장 정도만 해주면은 그 중에서 만족한 사진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앵글을 잡고 촬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순서로 찍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4장을 찍어주면은 우리가 서로 혼동되지 않고 야수처럼 찍을 수 있겠죠. 예.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이 방식이 좀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요. 플래시가 없군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혹시 몰라서 플래시를 이따 한번 준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모드에서 만약에 내가 앞에 우리 아이들을 기념 촬영을 해주고 싶어요. 뒤에 배경에 대전 엑스포가 있어요. 아니 벚꽃이 있어요. 벚꽃을 우리가 이따 찍을 건데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사람을 놓고 찍어주고 싶어요. 근데 인물을 놓고 찍었는데 인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냥 새카맣게 나오겠죠. 그럴 때는 어떠한 후레쉬든지 캐논에 맞는 후레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노출을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자, 뭐를 기억하냐면요. 원래 원칙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촬영을 했던 거 하나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 했으면 제일 좋은 거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제일 좋은 게 30분의 1초에 5.6에 ISO 800이야. 그쵸?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가지고 나서. 요거 약간 이거 갈게요. 지금은 이거는 조금 좀 프로페셔널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잘 찍었던 사진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것들은 ISO가 40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 찍은 게 하나를 골라요. 선택을 해요. 선택했죠? 그러면은 셔터 속도는 고정되어 있고 30분의 1초에 조리개 5.6에 마이너스 1을 봤더니 8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우리가 FV에다 놓고 30에 5.6에 ISO를 80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리고 프레쉬를 굽는 거예요. 이따 제가 프레쉬 한 번씩 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자, 모델은 카메라로 모델이 될게요. 자,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앞에 카메라도 잘 나오고 뒤에 풍경도 잘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할 부분은 뭐냐면은 야경 촬영에 대한 노출물 값을 내가 가지고 앞에 불만 터뜨려주면은 앞에 사람도 잘 나오고 뒤 배경은 그대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에 한강을 갔든 아니 프랑스 파리를 갔어. 파리 에펠탑이 있어요. 에펠탑 조명 있잖아요. 근데 조명에다가 노출을 맞추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나오겠죠. 네, 그렇다고 사람에 맞춰서 프레쉬를 터뜨려. 그럼 에펠탑이 안 나오겠죠.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펠탑에 노출을 맞추고 앞에는 사람이 어두워서 안 나오는 걸 불만 탁 튀겨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냥 나 편하게 찍고 싶어 하면은 IS 오토에다가 놓고 그냥 프레쉬 터뜨리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ISO는 조금 아까 800이 아니라 조금 내려갈 거예요. 감도가. 이 프레쉬에 맞춰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진도 역시 나쁘지는 않아요. 이미 내가 확보한 야경 촬영에 대한 노출이 있기 때문에. 아,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앞부분을 다 놓치셔가지고 조금 더 다시 설명하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더 좋은 사진을 찍는 데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우리가 조리개에서 역할을 하고 셔터에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ISO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경 촬영도 마찬가지로 이 조리개 역할이 있어요. 8에서 11은 밝은 장소, 정경, 도시, 야경 찍을 때는 우리가 8에서 11을 쓴다. 아까 우리가 5.6을 놨었잖아요. 내가 더 디테일하게 찍고 싶어. 그러면 5.6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8, 11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네. 아까 5.6을 설정해 준 거는 그냥 스탠다드 기본이에요. 기본에서 내가 오늘 디테일하고 막 작품처럼 하고 싶어. 그럼 8, 11.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 시골 같은 데 갔어요. 이제 그 벚꽃도 이 도심은 굉장히 밝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시골집을 갔는데 꽃이 예쁘게 펴 있어. 찍고 싶어. 그런데 81로면은 나올까요? 표현이 안 돼요. 자, 빛이 없는 곳에서 가면은 빛이 없다 보니까 렌즈의 조리개를 열어줘야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사진은 상시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조리개를 2.8에서 5.6. 아까 최고 중심 5.6부터 열어주면서 사진을 찍어보면 돼요. 이해하고 보죠? 네. 왜 연다고 했어요? 빛을 많이 받아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잠깐 보면은, 자, 테크니컬을 위해서 스위치를 켜고요. 이 조리개만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ISO 그대로 놓고 8, 11, 그죠? 4, 2.8. 자,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을게요. 5.6이 기본이야. 작품성 있게 찍고 싶어. 8, 11. 8, 11. 야경 촬영은 10일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네, 거칠어지고 노이즈가 심해서 11이 한계예요. 자, 그러면은 빛이 좀 많이 약해. 그러면은 4, 2.8. 4, 2.8. 밑으로. 4 쪽으로요. 그래서 평균 5.6을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좀 되나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셔터 조리가 아닌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심의 야경을 찍을 때 1초에서 10초를 놓고 찍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아마 오늘은 이거를 안 할 거예요. 네. 이거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봤을 때 궤적이 나오는 사진을 봤을 거예요. 빛이 도로에 쫙 빨갛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찍을 때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지나가는 흔적,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가면은 뭐 도심에서 자동차 막 지나가는 걸 무슨 그 형광펜으로 그린 것처럼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차량 궤적을 찍은 거예요. 그런 걸 찍을 때는 15째 30초.
요거는 언제 쓴다? 우리가 삼각대를 쓰고 찍어줘야 되겠죠. PD. 그리고 삼각대를 쓰면 또 뭘 써야죠? 릴리즈. 예. 릴리즈라고 해서요. 우리가 궤적을 찍을 때 야경을 적어도 1초 이상 찍을 때는 우리가 손으로 누르잖아요. 흔들려요. 네. 나는 안 흔들리게 찍을 거야. 웃기는 말씀이에요. 다 흔들려요. 네. 이 반동이라는 게 살짝 손만 살짝 쓰다듬어 반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줄 샷다가 있어요. 이쪽 릴리즈. 굽는 데다가 줄을 꼽아서 별도로 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미러리스가 나오기 전에는 DSL 할 때 이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무조건 손대줬어야 돼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러리스로 오는 그 과정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좋아져서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에 넣는다. 오토에 넣는다. 여기서 조금 더 화이트 밸런스를 하나를 좀 알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고요. 모드를 누르고 카메라 부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화이트 밸런스가 오토가 있어요. 오토 있나요? 오토가 있죠. 오토가 밑에 가보면은 W 오토가 있고 그냥 오토가 있어요. 그냥 오토는 풍경 찍을 때 쓰는 거고요. W 오토는 인물 찍을 때 쓰는 건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 찍다 보면은 모니터로 보면 약간 누런기가 있어서 늘 하얀색으로 빼줬던 작업을 우리가 헤드폰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진 찍고 나서. 이 화이트에다 놓으면 인물이 얼굴이 화사하게 나오는 거고요. 풍경 찍을 때는 이거를 W를 오토에다만 놔주면 실질적인 선택은 끝난다. 끝이다. 이걸로 더 이상 화이트 밸런스는 건들 게 없다. 우리가 이거 제가 이제 강의를 제일 많이 하면서 그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맨날 그 노란색을 빼야 된다, 뭐 색깔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미러리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관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일부러 막 사진을 뺄 일도 없고 바로 촬영을 하니까요. 자, 이게 옛날에 강의하다 강의하는 거다 보니까 M 모드보다는 AV 모드를 이걸 바꿔야 돼. FV 모드로. 제가 아직 이걸 못 바꿨네요. 여러분들이 FV에다 놓고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촬영할 거는요. 어떻다? 30분의 기호점 얘기 IS 오토. 자, 이 위에 거는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표준이었던 거예요. 4초의 F8의 IS500은 표준이었는데 이때는 삼각대를 썼어야죠. 그죠? 근데 오늘은 삼각대를 안 쓰고.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쓰고 난 또 좀 디테일하게 찍어보고 싶다면 이 위에 거를 권장해드려요. 또. 네. 화질은 아래 거보다도 위에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네. 근데 아래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런던을 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갔으면은 내 마음대로 막 삼각대를 피든, 그죠? 네, 내 마음대로 뭘 하든 누가 타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행사를 끼고 갔어요. 그럼 삼각대 못 펴요. 네, 여기 오세요 하면 김 찍으세요, 찍어줄게요, 따다닥 찍잖아요. 자, 이동할게요. 언제 삼각대를 피고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대로 사진을 여행하면서도 많이 못 찍으셨어요. 하지만 미러리스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놓고 찍으시면 돼요. 그냥 이동하면서. 그럼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요즘 여행 사진 이렇게 보면은 과거보다도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요. 우리 마지막에 늦게 오신 분 때문에 잠깐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오늘 가서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 18mm로 나와야 이제 작동이 돼요. 자, 메뉴도 FV에다 놓고, 얘는 FV가 없어서 M에다 놓고, 자, 오케이. 셔터 속도 30분의 1초. 조리개 5.0. 그죠? 저기 뒤에 나와 있죠? IS 오토. 그죠? 자, 이렇게 찍을 거예요. 찍으시다가, 만약에 선생님은 플래시가 있어서, 만약에, 선생님을 찍어주고 싶어요. 기념사진. 그럼 이렇게 올려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플래시 올려서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야경을 찍어주시면 돼요. 예. 이 프레시는 그럼 몇 미터 앞에 있는 제일 적절한 거는 사실 거의 뭐 한 2, 3m 내에서 찍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너무 멀어도 플래시야 성능 좋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플래시는 거의 한 3m 미만에서 이따가 찍어주시면은 그 카메라를 주시면은 제가 카메라에다가 해서 플래시를 꽂고 선생님들 사진을 찍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거라고 보고. 혹시 메모리 카드 가져오셨어요? 놓고 오셨어요? 왜냐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할 때는 메모리 카드를 본인 걸 갖고 와야 본인 거를 사진을 찍어주고 이제 남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64기가면 충분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2만 원에 그냥 드리고 있는데 네,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따가 그 사진을 찍어드려야 돼서 제가 따서 넣어드릴게요. 오늘 몇 분이 모였었는데요. 다음에 뒤에 한 번 더 촬영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이 이제 우선 저희가 보너스 점수를 아마 가져가서 있을 건데요. 오늘 찍은 사진 메모리 가져가셔가지고 뭐 보정할 수 있으면 하고요. 모델이 상관없어요. 어떻건 한 사람당 최소한 3장 밴드에다 올리는 거예요. 뭐 이야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사진 올리고 제목 붙여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좋아요, 이제 우리 밴드 회원들이 좋아요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당 2만 원 상당의 2장이면 4만 원 예, 사진전 입장권을 다음 수업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앞으로 내주시는 게 아마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한 3장만 찍어도 밝아서 아마 애무라는 데다만 가지고 하시는 거 같아요. 사진 어떻게 나와요? 프레시를 쓰는 이유는 그냥 그 인물도 다 기념사진이기 때문에 잘 나오게 할 때는 프레시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카메라 보시면 돼요.
부분을 잡는 게 좋아요. 색과 반대된 배색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배경을 이렇게 검은 배경으로 해서 벚꽃을 찍어준다면은 좀 디테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작품은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뭔가에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꽃을 이렇게 찍는다 이 느낌이에요. 속도적인 양이네요. 달이 불을 안 켰네요. 그러게요. 달려야지. 한번 찍을 수 있지? 나름대로 다른 네. 나 찍고 있었지. 도친하지 마. 맞지? 자, 우측과 저 다리를 같이 찍을 거냐, 아니면은 좌측과 다리를 같이 찍을 거냐. 동시에 다 집어넣는 사진은 조금 그 감각적으로 해서 우리가 균형적으로 해서 아니 예술적으로 해서 좀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리 같은 걸 찍을 때는 한쪽을 포기해 주시고요. 한쪽을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다리를 놓고 왼쪽에 풍경을 놓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다리 건너가서는 반대로 좌측에 꽃을 놓고 우측에 다리를 놓고 찍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 노출 빛이 없어. 아, 여기 있다. 이거 사진 아니에요, 영상이에요. 근데 오늘 왜 지각했어요? 저요? 밥 먹고 사느라고요. 아, 밥은 먹고 왔어요. 출장 갔다 이제 왔습니다. 아, 앞에 분 인터뷰 안 했네. 아, 인터뷰 했어야 했는데. 아, 이거 얼마나 멋있는 샷인데, 이거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샷이에요. 멋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생각대로 나오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진짜 뭐야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시간 좀 사진도 뭐예요? 아니요 그냥 심심했다. 아, 진짜. 앞으로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요. 이런 과일 가게예요.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먼 훗날 이런 과일 가게 볼 수가 없어요. 온난화 때문에 공개 쪽에서 남자분들이 발전해서 카메라도 번역이 있겠지만 형태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건물 하나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을 다 집어넣든지, 그래서 넣을 거는 넣고 뺄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정리를 잘 해주는 거고요. 특히 다리 같은 걸 찍을 때는 수평 같은 거를 꼭 봐주셔야 돼요. 수평 같은 거. 약간 삐뚤어짐도,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면은 보기가 훨씬 안 좋죠. 꽃을 이쁘게 찍다 보면은 이거 놓치는 게 이런 다리에 수평 같은 걸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이 좀 안정해 보이고, 그렇죠? 조금
다리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꽃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려면은 아예 넣고 빼려면 아예 빼라는 거죠. 지금 이게 건물이 좀 펴졌잖아요. 그럼 끝에서 다 잡아주고. 김상진 선생님, 조영탁 선생님. 네. 안 부르신 분 없죠? 참 빠르네요. 벌써 6번 지나갔어요. 3번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아마 오늘 돌아가시면은 아마 보이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수업 끝나고 나잖아요. 집에 갈 때는 아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그런 거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많이 찍어주시고 좋은 기록들은 항상 많이 갖고 있으면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돈보다 정일보다 더 좋은 재산이 아닐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